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한 명사적 용법에 이어서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적 용법은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각각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봤었고요. 오늘 하게 될 형용사라는 아이는 태어날 때 이제 형용사로 태어나서 문장 안에서 크게 이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로 이제까지 보셨던 것은 명사를 어떻게 한다? 꾸며주는, 수식하는 형태였고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어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제 B2 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실 겁니다. B2 용법은 여러분이 2학년 정도 과정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고요. 3학년 이후에 등장을 하지만 일단 우리가 한 번에 먼저 알아두시는 게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겠죠? 자, 선생님이 한번 beautiful이라는 영어 단어, 형용사를 가지고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autiful의 뜻은 어떤 친구는 아름다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다른 친구는 아름답다.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렸나요? 그렇지 않죠? 둘 다 형용사의 해석 방법입니다. 자, 아름다운 누구누구, 아름다운 코알라쌤 이렇게 말하면은 뒤에 나온 코알라쌤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 수식의 기능이 되겠죠. 두 번째는 코알라쌤은 아름다워, 아름답다 해서 말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런 걸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첫 번째, 뒤에 나온 명사를 꾸며줄 때 뭔가 제한시켜주는 것, 한정시켜주는 것, 수식해주는 것,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정적 용법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제한적 용법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가지는 두 가지 역할은 뭐다? 네, 그렇죠. 한정적, 꾸며준다. 서술적, 풀어서 설명한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신다면 오늘 하게 될 형용사 B2 용법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먼저 첫 번째 1번의 명사를 꾸며주는 부정사, 제한적, 한정적, 수식. 네,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친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I have a lot of homework to finish by tomorrow. 자, 나는 가지고 있어요. 많은 숙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숙제냐면 to finish. by tomorrow. 내일까지 끝내야 할 숙제인 거죠. 그쵸? 내일까지 끝내야 할 숙제. 따라서 앞에는 homework,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 수식의 기능을 하는 경우였고요. 자,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이 요거 이미 공부하셨죠? 네, 1학기 그 본문 공부하면서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아이들, somebody, anybody, nobody, someone, anyone, no one 이러한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 형태들 뒤에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을 때는 투부정사는 그 형용사 뒤에 오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인데 이렇게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예문을 볼게요. Do you have anything important to say? Do you have anything important to say? 자, 너 가지고 있어? anything? 무언가? 자, something이 아니라 지금 의문이기 때문에 anything이 왔고요. 너 뭔가 있냐? 중요한 뭔가 있어? 근데 어떤 중요한 뭔가냐면 말할 중요한 뭔가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지금 위치 보시면 해볼까요? 넘버링 해보면 anything이 첫 번째, 형용사 important 두 번째, 투부정사 세 번째. 자, 사실 친구들은 투부정사는 일단 빼고 띵으로 끝나는 body나 원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들은 형용사가 어디에서 꾸며준다? 그렇죠. 뒤에서 앞에 대명사를 꾸며준다. 이건 이미 배우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추가해서 투부정사는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다. 자, 다시요. 띵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 먼저 쓰시고
형용사 쓰시고 투부정사 쓰실 거다라는 거죠. 순서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는 헷갈린다. 이게 도대체 형용사가 먼저인가 투부정사가 먼저인가?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좀 단순해 보이지만 친구들이 하나의 어떤 문구 또는 문장을 차라리 암기를 하시면 훨씬 오래 지속이 되겠죠? 여기 같으면 anything important to say? Do you have anything important to say? Do you have anything important to say? 하시면 대입을 시키면 anything important 형용사 투부정사 네 잊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친구들이 이해를 잘 하시고 집중하셔야 하는 B2 용법인데요. 왜 이해를 잘 하셔야 할까요? 아직까지 안 배운 문법이기 때문인 거죠. 아주 어렵고 아주 이해하기 힘든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형용사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 두 가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한정, 제한, 꾸며주는 거. 두 번째, 풀어서 얘기하는 서술적 기능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술적 기능을 이제 배우는 것 뿐이죠. 자, 영어에서는 서술적 기능, 투부정사가 형용사일 때 서술적 역할, 서술적 용법으로 쓰일 때 크게 이 5가지 해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봅니다. 네.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문장의 경우는 2개 정도 서로 다 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경우는 여러분이 그 해당 문장의 앞과 뒤에 컨텍스트, 문맥을 잘 이해를 하시고 말이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해석을 고르셔야 되겠죠. 투부정사 용법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영어 사실 문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문법에 점수를 맞기 위해서 사실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독해, 해석을 잘 해내기 위한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렇죠? 다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조금 단순 무식, 단순한 암기 방법을 조금 혹시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현재 완료도 4가지 용법이 있었고요. 투부정사 부사적에도 목적, 원인, 결과, 이유 판단의 근거, 조건. 저는 이제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지만 친구들은 뭐뭐 있었지? 되게 꺼내기가 쉽지가 않죠. 꺼내기가.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만들어 보았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는 이렇게 외웠다고 해야 할까요? 이거 말고도 사실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방법을 많이 또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의를 차려서 입는 가운. 그래서 예의의 가운이라고 해보았고요. 자, 선생님이 색깔을 달리해서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이렇게 말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까먹진 않겠죠, 그쵸? 예정, 뭐뭐 할 거야. 의무, 뭐뭐 해야 돼. 또는 뭐뭐 해서는 안 돼. 의도, 뭐뭐 하려고 한다. 라는, 가능, 뭐뭐 하지 못할, 뭐뭐 할 수 없었다. 또는 뭐뭐 할 수 있었다. 운명, 뭐뭐 할 운명이었다. 뭐뭐 하지 못할 운명이었다. 자, 어쨌든 핵심은 뭐다?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빈도수도 사실 예정하고 의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이 의도, 그 다음이 가능, 운명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볼 수 없고요. 자, 일단 공식적으로 이 B2 용법은 주로 공식적인 어떤 게시물 또는 보도물 이런 형태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일단 서론이 길었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구체적으로 예문을 아셔야지 여러분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여기는 순서가 조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하고는 다르지만 중요하지는 않고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5가지 해석 방법을 아시면 되니까 예의의 가운, 예정, 의무, 의도, 그리고 가운, 가능, 운명 이렇게 저는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예정은 일단 여러분이 아는 조동사 will 이런 형태의 의미겠죠. 뭐뭐 할 것이야, 뭐뭐 할 예정이야. She is to quit her job next month.
그냥 무턱대고 해석을 고르는 게 아니죠. 다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next month가 뭐예요? 다음 달. 어때요? 미래 표현의 부사구죠. 그래서 그녀는 다음 달에 자신의 일을 quit, 그만둘 거야. 이거를 그만둬야 해. 그만둘 운명이야. 뭔가를 다 끼워 넣어봐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패턴을 우리가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시간이나 장소의 부사 표현들이 오게 되면 이때는 거의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힌트는 뭐다? 예정일 때 부사구가 주로 시간과 장소의 부사구가 미래 표현 많이 오게 된다. 두 번째, 가능은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었다인데요. 이것도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no one 또는 nobody 또는 nothing. 부정어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시작하는 삐투 용법은 분명히 무엇일 거다? 그렇죠. 가능일 거다. 그래서 해석을 해볼게요. No one was to be seen in the classroom. 어느 누구도 교실에서 보여질 수 없었다.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건 교실에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다. 교실 안에서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을 의미하는 삐투 용법이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의무. 의무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는 거는 must의 개념인데요. 주로 요거는 뭔가 촉박하고 뭔가 굉장히 억지로 지켜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you have to follow the game rules. 너는 그 게임의 규칙을 follow, 따르는 거죠. 이거는 따를 거야, 따를 수 있어.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게임의 규칙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야만 해 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운명은 역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못 보실 건데요. He was never to see his parents again. He was never to see 이런 패턴, 거의 이런 패턴이 등장하죠. He was never to return, to return, to his hometown. 선생님이 지금 생각이 나서 껴봤고요. 첫 번째 거 보면 그는 다시는 자신의 부모님을 see, 만나지 못할 운명이었다. 아래 거 보시면 그는 he was never to return to his hometown. 그는 다시는 자기 고향집에 돌아가지 못할 운명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는 해석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주로 어떠한 만남이 이제 긍정이 아니라 만나지 못할 운명이었다. 만남에는 이제 보다 또는 돌아가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이러한 return이나 see 이런 동사들이 많이 쓰일 거고요. 또 하나 큰 축은 살고 죽는 것, 삶과 죽음. live라든가 live, 죽음, be killed 뭐 이러한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운명은 만남, 삶과 죽음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자, 마지막 의도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하려고 한다면 이 의도에는 주로 뭐가 등장한다? if절이 등장한다. 그래서 if you are to succeed in the future, you must be diligent. diligent. 이 단어 모르면 외워야죠. 자, 이 단어는 스펠링 조심하셔야 돼요. 모음이 I-I-E 이렇게 됩니다. 부지런한, 성실한, diligent. 형용사죠. 형용사. 부지런한.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너가 미래에 성공하려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좋은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수업을 끝내기 전에 선생님이 정리를 간략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오늘 도대체 삐투용법을 왜 배운 건지
삐투용법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형용사는 그냥 명사 꾸며주는 거 아니야? 이거 삐투용법은 뭐야?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얘기한 건데 영어로 형용사를 adjec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뒤에말은 줄이고 여러분은 보통 A라고 영어 사전 같은 데 보면 A라고 표기된 게 이제 형용사란 뜻입니다.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아시는 명사를 꾸며준다 라고 할 때 명사 수식이라는 말하고 제한적 용법이라는 말하고 한정적 용법이라는 말 다른 말 아닙니다. 다 같은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하실 이제 삐투용법. 이거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서술적 용법이 되는 거죠. 그쵸? 삐투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nything to say, anything to say, anything important to say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이제 간단히 수식하는 형태가 되겠지만 서술적 용법일 때는 자 비동사가 등장을 하고요. to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투부정사잖아요. 요때 서술적 역할이라는 거는 이 be to 동사, 투부정사가 하나의 덩어리, 묶음의 형태로서 이제 해석이 될 것인데 각각 몇 가지? 그렇죠. 5가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의의 가운. 예의를 차릴 때 입어야 하는 가운님들 이렇게 제가 웃기죠? 예정, 의도, 또는 의무, 의도, 가능, 운명.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뭐냐면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공부를 열심히 복습을 한 친구들 중에는 이 삐투용법하고 똑같이 생긴 걸 우리는 이미 배웠단 말이죠. 그쵸? 뭐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우신 명사적 용법 중에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 보어 어떻게 생겼나요?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My hobby is to watch TV. 너무나 단순하네요. 나의 취미는 뭐다? TV를 시청하는 것이다.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형태죠. 자, 선생님이 보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는 이 형식에서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주어 이퀄 보어, 보어 이퀄 주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보어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딱 떨어지는 거죠. 나의 취미가 바로 뭐야? TV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이 명사적의 보어 해석을 이 5가지 케이스에 대입을 시키시면 절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해볼까요? She's to quit her job next month. 만약에 이게 명사적의 보어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다면 해보죠. 그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녀는 다음 달에 자신의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요. 따라서 예의의 가운을 차려 입으셔야 합니다. 삐투용법으로 넘어가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공략하기 상당히 좋죠. 여러분이 이렇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이렇게 B2 동사 원형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용법이 해석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만약에 쉽게 나오면 자 1, 2, 3, 4, 5가 있어요. 4개는 명사적의 보어 역할
한 개만 B2 용법. 네.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자, 난이도가 높아지면 전부 다 5개 모두 다 무슨 용법? 5개 전부 다 B2 용법이야. 근데 4개는 예정이야. 그 중에 하나는 의무야.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 네.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높아심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제 강의를 그냥 한 번 듣고 해서 여러분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쵸. 필기도 열심히 하시고 자신의 필기한 내용을 따로 또 써가면서 암기해야 할 부분은 암기하시고 소리내서 문장도 읽어보시고 해석도 해보셔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투부정사 중에 명사적, 형용사적까지 우리가 마쳤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번에 부사적 용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네, 너무 감사하고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하세요.